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은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넘길 일이 결코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포항 현장을 취재한 사회부 김창섭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는 걸 이번 태풍 상륙으로 다시금 깨닫게 됐는데 현장을 취재한 김 기자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제가 특히 주목해서 본 부분은 대피 안내 문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자가 흰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던 날 6일 오전 4시 40분에 포항시가 보낸 문자입니다. 포항 아파트에서 9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에 보낸 건데요. 네. 문구를 자세히 보면 냉천이 범람할 수 있으니 즉시 복지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폭우나 태풍이 올 때 흔히 봤던 문자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이 대피 바란다에는 단순한 권고 또는 안내의 의미만 있다는 점입니다. 재난 대응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재난 수준에 따라 조기 경보와 주의, 고령자 대피, 피난 명령 등 5단계로 나누고 4단계부터는 국가가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반면 포항시 문자의 경우 역대급 태풍이 상륙한 시점에도 단순 권고에 그쳤습니다. 네. 포항시와 행안부의 설명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권고사항 따르기 지시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그 상황을 전파한 겁니다. 제가. 안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문자로 강제성 가지 마셔도. 네, 사실 우리 법에도 지자체장들이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걸까요? 네, 우리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권고뿐만 아니라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권고는 시민이 안 따르면 그만이지만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하는 반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정부는 강제 대피 명령을 하면 그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책임도 정부가 지게 돼 대피 명령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권고사항으로 주로 발송을 하고 거기에 따르든 따르지 않든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네, 국가가 책임을 지고 대응을 한다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앞서 일본과 재난 대응 지침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김 기자가 봤을 때 우리 정부와 또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까? 네,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자체와 정부 홈페이지의 재난 대응 지침에서 당장 차이를 보입니다. 예. 서울시 등 우리 지자체와 정부 관련 홈페이지를 봐도 갑작스러운 홍수 발생 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등 막연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하나 반지하 주택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2층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 보행 가능 수위 기준도 무릎까지로 정해놓고 사파 등을 곁들여 이해하기 쉽도록 해뒀습니다. 네. 더욱이 이런 재난 대비 지침도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매뉴얼을 손보겠다고 하는데 국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재정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